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네스입니다. 얼마 전까지 갤럭시 20 울트라를 사용하다가 이게 AF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 다시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니 또 여러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적응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폰 12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아이폰 12까지 존버해야 되는 이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 11 프로 단점은 뚱뚱하고 무겁다는 거. 이전 버전이죠, 아이폰 XS 시리즈에서는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화면을 선택해볼까 하고 맥스가 아닌 그냥 프로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화면 크기에 비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의 두께는 8.1mm입니다. 꽤 두껍고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폰 X부터 두께와 무게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이폰 X는 두께 7.7mm, 무게 174g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2761mAh입니다.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는 두께 7.7mm, 동일하죠. 무게는 177g, 배터리는 2658mAh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의 두께는 8.1mm예요. 0.4mm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8g, 기존보다 11g 더 무거워졌습니다. 배터리는 3046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기존보다 더 많아진 것은 인정입니다. 하지만 두껍고 뚱뚱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통유리를 깎아 만들어서 내구성이나 이런 게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디스플레이가 비슷한 크기의 갤럭시 10e가 두께 7.9mm, 무게 150g에 배터리가 31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가 3100mAh인 것을 생각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SE2를 사용해보니까 너무 얇고 가볍고, 물론 배터리는 좀 작지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11 시리즈 중에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가장 작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와 무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폰 12 소식, 두께가 드디어 줄어듭니다. 아이폰 12 맥스 기준으로 두께가 7.4mm로 더 슬림해진다는 거. 8.1에서 7.4까지 줄어들면 교체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 슬림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아이폰 12로 존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X부터 디자인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의 노치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아이폰 X 유저가 승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11 프로의 경우 카메라 부분 디자인이 루머로 유출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인덕션, 방독면이라고 놀림받을 만큼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카메라 둥근 부분에 메탈링을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처리한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이긴 한데 동그란 게 너무 크고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 12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는 거, 둥근 디자인에서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동안 페이스 리프트였다면 이번에는 약간 풀체인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존버하셨던 아이폰 X 유저들도 12로 많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화면 크기가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1이 화면이 더 크죠. 물론 디스플레이 자체에 스펙 차이는 있지만 프로가 기본 제품보다 작은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와서 그런지 화면이 더 작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는 역시 화면이 굉장히 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버전 아이폰 12에서 바뀝니다. 이제 프로가 크기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일반 버전 맥스와 프로 버전이 크기가 같아진다는 거. 더 이상 프로가 화면이 작다라는 그런 느낌은 12에서는 없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입니다.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까지도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들어갔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부터 아이폰 11 프로까지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페이스 아이디가 지원이 되죠. 얼굴 인식인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갖다 대지 않는 이상 잠금 해제가 안 될 때가 있죠. 지금도 옆라인인데 옆라인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인식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옆라인은 인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두거나 거치대에 이렇게 두었을 때 각도가 안 맞으면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도 뭐 학습 기능으로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저들의 또 후기를 보니까 또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 아이디에다가 터치 아이디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사실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아이폰 12에도 탑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 인식이 안 되면 그냥 숫자로 해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 다음 버전에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때까지 존버해야 될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USB-C 포트 미탑재입니다. 기존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USB-C 포트가 탑재되면서 이제 아이폰에도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라이트닝 포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나 태블릿들이 USB-C 포트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심지어 애플 맥북까지도 USB-C 포트가 탑재됐는데 애플 안에서도 호환성을 해치는 부분이라는 거. 이게 제가 맥북에서 사용하는 멀티허브 액세서리입니다. 베이킨에서 나온 거고 이제 SD카드나 HDMI 포트 출력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USB-C에서 HDMI 포트 출력을 해주는 이런 액세서리들인데 요거는 이제 맥북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꼭 챙겨가지고 TV에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마우스나 이런 거 연결할 때 허브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에는 불가능입니다. 아니 USB-C 포트만 탑재해줬으면 맥북부터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까지 다 함께 액세서리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2에도 라이트닝 포트가 여전히 탑재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USB-C 포트가 아닌 그냥 포트가 아예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무선으로 가는 거죠. 어쩌면 USB-C 포트가 탑재된 아이폰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애플페이입니다. 사실 갤럭시 S20 사용하면서 삼성페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될 만큼 정말 편했는데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오니까 이 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해요. 다시 지갑을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 전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카드사에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서 거의 협상이 불가능이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저들을 위한 편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12에 애플페이까지 돼버리면 와 그냥 올킬해 버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S10 20 울트라에서 아이폰 11으로 넘어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12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하니 이거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분간은 11 프로로 전보하다가 아이폰 12가 나오면 바로 구입해서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네스스였습니다. 끝!